반갑습니다. 칼만나는 TV입니다. 오늘은 수족관 관리, 횟집 어항 관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또 몇 번 요청하셔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통 횟집 어항은 횟집의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지 횟집에 가도 그렇고 일반 동네 집에도 입구 이제 들어오는 입구 옆에 딱 보면 횟집 어항이 딱 있죠.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도 고기도 구경하고, 그 다음 들어오시는 손님들도 고기를 한번 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족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 공급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서울 지역이나 그런 데는 바닷물을 돈 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물건을 하러 가기 때문에 바닷물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족관 관리하는 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게는 쉬는 날인데 우리 칼만나는 푸짐한 집 막둥이가 유도 시합을 나가서 8강전 4강전 한판으로 이기고 결승전에서 이제 아쉽게 매년 만나는 라이벌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졌습니다. 일단 우리 막둥이 시합 한 편 보시고 가겠습니다. 응? 야, 누가 은우야? 위에 있는. 아, 다행이네. 둘 다 정은우 같이 생겼냐? 정은우 화이팅! 조용히 해. 옥상 대표기. 은우야, 쫄라 그냥. 마운트 가자. 정은우 화이팅이야, 나 죽인다! 아, 좀 조용히 해, 관종 새끼들아. 아, 시끄럽게 해버린다. 아, 미안해, 안 할게. 아니, 근데 상대가 흰띠라서 좀 밥인데? 그게 아니라 상대 자체가 털기를 못해. 상대가 밥이야, 그냥. 와우, 씨. 나이스! 한판 지면 죽인다! 정은우! 멋지다, 정은우 떠올랐나. 그림 같은 소매 업어치기로 한판승, 8강전에서 한판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족관 어항 관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항이 작은 편은 아닌데 어항에 고기를 굉장히 많이 넣어 놓습니다. 한 150kg 이상을 넣어 놓거든요, 이 어항에. 그래서 더더욱 수족관 관리가 중요하겠죠. 보통 어항 유리를 청소할 때는 우리 정화통에 이불솜을 저 같은 경우에 쓰는데, 이불솜을 재단하고 남은 이 솜으로 유리를 청소합니다. 이끼를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요 이제 밀대로 청소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수세미나 초록색 수세미나 철수세미로 이 유리를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굉장히 안 좋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에 기스가 바로 나거든요. 기스가 이제 계속 그 기스가 쌓이다 보면 안에 고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기스 난 어항은 이끼도 더 빨리 생기고 이 솜으로 청소를 해도 이끼도 잘 안 지워지고, 그래서 최대한 이 유리에 기스를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솜이나 스펀지 요런 종류로 이제 어항 이끼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항을 관리할 때 소도 병이 생기죠. 병이 뭐가 있냐면 물벼룩이 있고, 그 다음 솜에 생기는 실지렁이 같은 충이 있습니다. 충과 또 이제 물병 같은, 또 계속 이유 없이 고기가 죽어나가는 병이 있죠. 그 병이 생겼다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렇게 락스와 빙초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빙초산은 병이 왔을 때, 어항이 병이 왔을 때, 병이나 스폰지에 충이 생겼을 때 소독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락스는 소독의 개념도 되고 배관 청소의 개념도 되죠. 우리가 어항을 오래 쓰다 보면 배관에 이제 똥이라 하죠. 때가 굉장히 많이 끼입니다. 끼고 그 다음 이 유리 실리콘 부분에도 지워지지 않는 이끼가 생기죠. 그런 게 생겼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이 락스로 돌려줍니다. 락스로 고기를 다 빼야 되겠죠. 당연히 빼고 이 물 그냥 뭐 바닷물에 돌려도 됩니다. 바닷물에 이 락스를 거의 뭐 한 통 가까이 한 통은 아니고 뭐 많이 뭐 얼마 가격이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부을수록 좋습니다. 부어서 한 24시간에서 뭐 이틀 정도 돌려버립니다. 돌리면 뭐 배관에 있는 똥부터 시작해서 다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이 와 있으면 병도 다 날아가죠. 대신에 락스를 돌리면 우리가 이제 또 민물을 수돗물을 넣고 한 2-3번 돌려줘야 되죠. 몇 시간씩. 그래서 락스 배관이나 이런 어항이 묻어있는 락스기를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어항도 깨끗한데 굳이 병이 왔다고 락스를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 빙초산을 고기를 빼고 빙초산을 넣고 돌리시면 물배룩이나 이런 충 같은 그런 병은 싹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죽습니다. 이 빙초산을 넣으시면. 그리고 이제 민물을 한 번 정도 그냥 1시간만 돌리시고 다시 바닷물을 넣으시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기한테 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을 잡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관에 똥이 끼는 이유는 고기를 많이 넣어서 끼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순환 모터라고 하죠. 보통 일반 횟집에서 쓰는 순환 모터가 요런 2가지가 있습니다. 요런 초록색 순환 모터와 그 다음 수중 모터, 물에 넣어서 쓰는 수중 모터가 있죠.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수중 모터가 보통 좋습니다. 수중 모터가 가격대는 높아도 고장도 잘 안 나고, 그 다음 이제 이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아서 이 배관에 똥이 덜 낍니다. 근데 이제 제 초록색 저 모터는 점점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 순환 힘이 약해져서 배관에 그러면 물 도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배관에 이제 똥이 더 잘 끼겠죠. 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관마다 전부 다 스타킹을 꽂아 놓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거품이나 지금 뭐 방금 고기를 해놨거든요. 한 100kg 이상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도 거품이 안 생기죠. 거품이 안 생기는 거는 일단 고기를 넣을 때 막 붙지를 않습니다. 붙지를 않고 조심스럽게 한 마리 한 마리 넣으면 고기에서 진액이 안 나옵니다. 거품의 원인은 고기의 진액도 한몫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할 때, 어항 관리할 때 또 아이템 하나가 요겁니다. 요 열대어 잡을 때 쓰는 요 망이죠. 이 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뭐 하나 3,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인터넷에. 요걸 몇 개 사 놓으시면 거품이 생기시면 요걸로 다 걷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기를 넣고 나면 이제 고기들이 진액을 많이 뿜죠. 그러면 안에 진액을 요 망으로 다 걷어내시면 잘 걷어내집니다. 내면 이제 거품이 덜 생깁니다. 그 다음 고기똥 같은 것도 이렇게 바닥에 많이 쌓이는데 그것도 이걸로 장사 마치거나 뭐 시간 남는 시간에 이걸로 걷어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항관리에 굉장히 한몫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어항 정화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정화통이죠. 지금 고기를 넣어서 안에 이렇게 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품 많은데 요거는 이렇게 초록색 이 망으로 다 걷어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횟집 어항 요 보시면 이제 거품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요걸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스타킹을 꽂아 놨습니다. 요거는 아까 망으로 다 걷어내시면 됩니다. 횟집 어항에서 물이 정화 안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스폰지에 미생물이 안 생겼거나, 그 다음 어항 크기에 비해 이 정화통이 작아서 이
정수 능력을 이 정화통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를 적게 넣어놨을 때는 이제 정수가 잘 되는데, 정화가 잘 되는데, 고기를 많이 넣어놓으면 정화통이 작으면 정화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화통을 쓰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불솜을 사서, 이불집 가면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걸 재단해서 큰 사이즈가 한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장을 사용합니다. 두 장을 깔아 놓는데, 횟집이 유리의 이끼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고기에서 흙내가 나는 거의 90%의 경우가 정화통의 스폰지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통 관리, 스폰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스폰지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이불솜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불솜이 가격대가 싸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스폰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불솜을 뭐 세 장을 까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고기를 많이 넣어놓는 어항도 두 장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두 장을 깔고 저는 3일에 한 번 정도 맨 위에 스포지를 빨아줍니다. 빨아주고, 예전에는 뭐 빠는 방법도 많죠. 발로 밟거나 뭐 몽둥이로 때려서 빨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돌립니다. 세제는 안 넣고 헹굼 2번 돌리면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그래 돌리고 이제 빠른 이불솜을 맨 밑에 놓고 그 밑에 있던 걸 위로 올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3일마다 한 번씩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불솜이 굉장히 이렇게 헐어버리면 그때는 바꿔줄 때죠. 바꿔줄 때는 다시 정화통 크기로 재단을 해서 기존에 있던 그 스폰지 위에다가 이불솜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일 뒤에 또 다시 미생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생물 생긴 이불솜을 맨 밑에 놓고 기존에 쓰던 건 버리고 또 새로 재단한 걸 위에 올린 다음에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항에 병이 생겼다고 해서 이불솜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락스를 돌리거나 빙초산을 돌리면 싹 이불솜에 있는 병도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불솜은 기존 이래 좀 낡았을 때 그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또 관리할 만한 게 요런 기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기계는 아는 분이 이제 이 사업을 하셔갖고 설치를 했는데, 워낙 저는 이틀에 한번 방가리를 하기 때문에 올가리는 안 합니다. 지금 해수 온도가 원체 높아서 올가리 하면 고기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죠. 방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저는 딱 설치에다가 몇 년 쓰다가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물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 기계를 설치하면 좋겠죠. 보통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고, 뭐 정화통에 뭐 양파망에 자갈을 까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걸 자주 빨아서 좋은 효과를 보시겠지만, 양파망에 자갈도 빨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게 오래 놔두다 보면 거기에서도 흙내가 납니다. 그래서 이불솜 2장으로 그냥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창고에 있는 어항인데, 아이고 향어 한 마리 남아 있네요. 내일 향어를 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가게 입구에 있는 저런 어항은 새 걸로 맞춰야 되겠죠. 맞추면, 왜냐면 그 사이즈에, 입구 가게 사이즈에 제작을 해야 되는 어항이기 때문에 새 걸로 맞춰야 되지만, 요런 어항은, 창고에 두는 어항은 새 걸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일반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가시면 이런 어항이 굉장히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이 어항을 새 걸로, 이것도 제법 큰 어항이거든요. 이 어항을 새 걸로 맞추려면 100만원 이상 드려야 되는데, 저는 1년도 사용 안 한 거를 50만원에 샀습니다. 50만원에 사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꺼비 메인 차단기에서 이래 선만 당겨와서 연결을 해버리면 됩니다. 다른 차단기에서 당겨오시면 이제 뭐 가전제품 같은 데서 이제 누전이 돼서 내려가면 어항도 같이 내려가죠. 그래서 메인 차단기에서 이제 차단기를 하나 더 다시고 이렇게 선을 연결하셔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 이런 브로아나
안에 뭐 모터, 순환 모터, 그 다음 뭐 히터기 이런 거는 전부 다 인터넷에 다 팝니다. 팔기 때문에 손재주가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순환 모터나 이런 거는 불화 같은 거는 직접 다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항을 구입하실 때는 놓으실 때는 수평만 맞추고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이제 거의 한 2년 안에 제작된 어항을 사시면 배관도 안 낡았고 그래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서없이 구독자분께서 이제 어항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뭐 또 좀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